이 영어 공부가 됐든 혹은 다른 무엇이 됐든 하기 싫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급성하기 싫음, 두 번째는 만성적인 하기 싫음. 일단 급성하기 싫음은 말 그대로 정말 급성, 오늘만 하기 싫은 거예요. 또 특발성 이유가 있었을 때 오늘 굉장히 갈굼을 많이 당했거나 업무량이 너무 많았거나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평소에 내가 겪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급성하기 싫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쉬어야겠죠?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해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쉬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후자, 만성적인 하기 싫음. 저 같은 사람을 만성적인 하기 싫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맨날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어떤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꼼짝도 싫고 그냥 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저만의 어떤 덕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소소하지만 꿀팁이에요.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앱을 쓰는 거예요. 포레스트 앱이거든요. 이 앱은 이제 타이머 앱인데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시간을 조정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차여지면 이제 나무가 생겨요. 실제로 내가 이제 이 시간을 이만큼 썼잖아? 그러면 이제 실제 나무를 어디다가 심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기본 설정이 25분이거든요. 딱 25분만 하자 라고 생각하고 이걸 켜놔요. 딱 25분만 하자. 자, 그래서 이 25분이 끝나고 한 5분 쉬잖아요. 그럼 25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거의 3번 중에 2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포레스트 앱을 빨리 켜고 내가 전에 했던 이 진도를 빨리 찾는 거야. 그리고 딱 25분만 한다 해서 일단 몰입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25분 끝나면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조그맣게 2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레스트 앱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주 안 써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진짜 어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한 날? 그럴 때만 쓰죠. 왜냐면 이것도 약발이 떨어지거든요. 매일 하는데 나무야 죽던 말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이제 가끔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모도로 테크닉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 재택근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포모도로 테크닉을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앱은 Calm이라는 앱이에요. 이게 명상 앱인데, 명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상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명상을 되게 요즘엔 대중화돼서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보다 명상이 더 힘든, 더 정성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없앤다는 게 연습을 통해서 장기간의 정성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명상을 갑작스럽게 할 수 있으신 분은 제 영상을 안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를 안 미룰 테니까. 안 그런가요? 네. 이 앱에서 사용을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 breathe 기능이에요. breathe. 이 만성 하기 싫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1번 행동에서 2번 행동으로 들어갈 때 그 몰입이 쉽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집중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저에 잡생각이 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계속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소파에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집중의 에너지는 점점 소비가 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딱 그 에너지 충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해주기에 이 브리스 앱이 생각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이 브리스 앱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얘가 소리와 모양을 내줘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호흡, 아웃, 이것을 한 3분, 짧게는 1분, 뭐 길게는 5분, 저는 한 3분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정말 이걸 딱 끝나고 나면 이 뇌가 식는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 속에서 뭐가 딱 한번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면적으로 지쳤을 때도 이 브리스 앱을 좀 많이 씁니다. 이 브리스 앱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속으로 이제, 저는 잘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주문이에요. 저는 잘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이 우주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한낱 인간이라 잘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어떤 길로 가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 브리스를 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앱이 아니고 이건 팁이에요. 앱이 아니고 팁인데 이렇게 집중이 정말 안 되는 날, 심하게 하기 싫은 날은 이 학습을 할 때는요. receptive activity보다는 productive activity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receptive activity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글을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리스닝을 이제 듣기만 하거나 강의를 이제 보기만 하거나 이런 활동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것, 특히나 이제 손으로 써서 하는 활동, 즉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활동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차원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그거는 거의 100%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석을 눈으로 보지만 않고 직접 쓰거나,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초 단계에서 혹은 뭐 딕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요약본을 조금 써보거나, 아무튼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운동적인 활동을 해야지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만성 게으름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5번 공부하기로 했으면 거의 2-3번 위기가 닥쳐요. 그래서 이 2-3번 위기일 때 제가 말한 이 3가지를 거의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큽니다. 일단 브리스를 한번 한 다음에 이 포레스트 25분 맞추고 이제 쓰면서 하다가 그거 끝나면 이제 한 번 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느 날 저도 예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런 게 하기 싫을까? 어떤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 투자를 요하는 그 쌓는 일이 해야 되는 건 알면서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곰곰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안에 정말 공짜 심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만 하고 싶고 실력은 빨리 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를 쉽게 얻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을 깨닫고 한동안은 제 자신이 조금 싫었어요. 예,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느낌을 한번 강렬하게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와준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을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되새기는데요. 임태주 시인의 너는 정성껏 살아라 라는 시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어떤 시인데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굉장한 울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시의 맨 마지막 구절에 너는 정성껏 살아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고 또 내일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될 엄두가 안 난다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주어진 25분, 나한테 주어진 이 1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쌓으면, 대충 빨리 하고 끝내자 말고 정성을 들여서 쌓으면 그게 뭐가 됐든 그 정성이 임계치가 넘는 날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